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이죠. 윤 대통령이 새해 신년 인사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말하자면 신년 시무식에서 한 발언, 그야말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구성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되겠다. 자, 이거를 갖다가 현재의 정치 상황과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해운과 관련해서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은요, 꿈쩍을 안 합니다. 자, 계엄을 찬성했던 거 사과했는데 끝나지 않았느냐? 딱 선을 긋고 있어요. 강훈 씨가 누굽니까?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누굽니까? 결국은 이재명이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선을 딱 긋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잡탕이 아니라 무지개를 만들겠다. 아니, 이런 인간을 가지고 이런 인간을 내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거 이미 잡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더 늦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도 이해운에 대해서는 딱 걸러내라. 이게 민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여당 안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지도부는 용산이 딱 이렇게 선을 긋고 있으니까, 자, 감싸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뭐 속으로 어떻든 간에, 겉으로 드러나는 워딩을 보면. 그러나 지금 대전에 있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칼을 처음으로 뺐습니다. 이거 사퇴하라. 딱 뺐고요. 이번에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이 견디기 힘들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이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커 보이는 박지원이는요, 계속 이해운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홍준표가 또 과거에 말이에요. 2004년도에 그 난리판이 났을 때 이해운이가 찾아와가지고 비례대표 자리를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하야네 중에 하야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운과 관련된 얘기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요. 지금 나왔던 보좌관에 대한 고성과 폭언, 이거가 아니라, 그래서 집에 뭐 컴퓨터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업그레이드를 내 돈 주고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내 돈 주고 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이종백 의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자, 이해운 얘기. 그리고 이제 이 환율과 관련해서 이창용이가 한 발언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지금 이 이래진 씨가 얘기하는데, 지금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해 공무원 이 유족 변호사 측에서 서한을 보내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항소 포기 서해 공무원 사건, 이 결정이 내부적으로는 났겠지만은 지금 언론에 공지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걸 보면 제2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이요, 전옥현 안보정론 TV, 똑부러지게 이게 아닌 것은 전부 위에 썸네일 말이죠, 비슷하게 해놓은 것들 전부 다른 이름으로 다 와 있는 거. 지금 오늘 보니까요, 서정욱 TV 이름으로 이름은 정해놓고 방송은 또 제 걸로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도둑놈들 말이죠. 이거 전부 걸러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예.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빨리 15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젊은 분들에게 많은 구독을 권유를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이 접견 중에 하신 말씀을 지금 이 배의철 변호사가 정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도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 자유와 주권 회복 그리고 번영을 위해 나갑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이죠, 윤 대통령이 한 말씀 내용을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면,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에 달하는 추운 날씨, 옥중에 계신 윤 대통령님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기에 접견 소식을 덧붙여 전합니다. 겨울 초입에 교도관에게 수용실의 추위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도관은 춥죠. 콘크리트이고 외풍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께서는 두툼한 장갑을 끼고 오셨습니다. 건강을 여쭤보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대통령님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눈 건강, 당뇨, 망막병증과 황반 변성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작년 12월 31일 접견 때도 옥중 추위를 걱정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늘 주님께 감사하니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거리에서 행진하며 분투하는 국민들과 청년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새해 아침에도 윤 대통령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수고와 눈물을 떠올리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도로 윤 대통령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께 청합니다. 윤 대통령님께서 늘 읽고 묵상하시는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장 19절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둡고 차가워 보여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2026년 한 해 서로의 따뜻한 손을 꼭 잡고 격려하며 병원연 붉은 말의 기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힘내십시오. 윤 대통령님 말씀처럼 새해에는 더욱 힘을 내 다 함께 화이팅 합시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군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에 있는 고든창 박사는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건지 본인의 지금 이제 추론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윤 대통령이 금년에 석방될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30여 명이 석방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희망,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사법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어 있다.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정재판이라고 하는 본인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신년사에서 더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느냐. 예, 신년사. 자, 그래서 이제 공정, 신속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어느 때나. 그래서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국민의 지금 재판에 대한 관심이 올해는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돌이켜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적은 없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생중계 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었던 적은 드물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말 한마디와 개별 재판 절차의 진행은 물론 민원인을 응대하는 법원 구성원의 태도와 서비스 제공 전반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그러면서요, 2026년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해훈 관련 뉴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요, 홍준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훈 정치 이전의 인성의 문제가 심각한 인간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고 있네요. 1화. 이게 2004년도 4월 총선 때의 일화를 오늘 페북에 올려서 이거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줄 찾아 이리저리, 그러니까 2004년 4월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해창 당시 후보가 패한 날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당이 어려운 지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당내 중진 30여 명을 물갈이할 때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살겠다고 비례대표를 달라고 했는데
김태우 의원, 시아버지잖아요. 요 공적을 감안해서 서초갑에 공천하기로 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시아버지 덕도 보고, 자, 국민의힘 정말 좋은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혜훈은 2004년도 4월 총선 앞두고 제가 공천심사위원 할 때 비례를 대표로 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이다. 그때 한나라당은 이해창 후보를 내세워서 대선에 2번이나 패배하고 노무현의 탄핵소추로 당이 어려운 지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당내 중진 30여 명을 물갈이하여 할 때였다. 본인은 비례대표를 부탁했으나 당은 그녀의 시아버지인 울산 고 김태우 의원의 공적을 감안해서 서초에 공천하기로 했던 일이 있었다. 당에 들어와 경제정책 전문가로 활동했으나 지난번 공천 때 지역구 김치파동 등으로 서초에서 퇴출되고 동대문 성동으로 전전하다가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 발탁되었다. 가부 여부를 떠나서 이제 보좌관 갑질 녹취파동을 들어보니 국민 감정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된다. 그러면서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일 것이다. 옳은 얘기죠. 예. 그리고 이종배 서울시 의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이혜훈을 말이죠. 지금 이제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조치를. 야, 이거 이런 인간 빨리 이건 직권 남용 그리고 협박 혐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혜훈이는요,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끔찍한 폭언과 인격 모독을 가하고 그리고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용무를 제시하는 등 악행을 보였다. 권력 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약자인 인턴 직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반복하고 공적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직권 남용이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재정과 공직사회 운영의 근간을 책임지는 자리다. 약자를 대상으로 폭언과 사적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그 직을 맡는 것은 상식과 정의를 짓밟는 짓이다. 예, 옳은 얘기죠. 야, 이거 말한 거, 너 IQ가 한 자리냐? 내가 널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 야, 입이 열려 있느냐? 정말 일일이 이거를 인용할 수도 없어요. 야, 이게 자, 그런데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것까지 왜 내 돈으로 해야 되느냐? 자, 이래서 지금 매일 말이죠. 매일 지금 하나씩 지금 비리 의혹이 갑질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실드 치는 용산, 정신 바짝 차리도 우리가 더 이거는 가열차게 비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말이죠. 과거에 지금 방미 특사로 틀고 가면서 이코노미 속 티켓을 비즈니스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며 당에 강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당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코노미석 비행기 티켓을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의원 자비 부담이 원칙인데 불만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혜훈 그 당시 이제 보좌관 중에 한 명이 보나일보에 그러나 이혜훈이가 의원실 보좌진을 한 명씩 꼭 집어서 괴롭혔고 보고가 마음에 안 들면 A4 용지를 집어던지는 일도 부주기수였다. 예. 야, 그러면서 이게 2016년도예요. 2016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때네요. 특사단으로 방미하면서 왜 내 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느냐라고 거세게 항의했고 터무니없는 요구에 당황했고 원칙에 어긋난 요구라서 거절했다. 예, 이 당직자는 당시 방미특사단 업무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진을 분풀이 대상으로 했다는 의혹도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선이던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진으로 근무한 A씨는 보고 내용이 의원 마음에 안 들면 A4 용지를 던지면서 꼴 보기 싫다고 하는 등의 폭언과 고성이 비일비재했다. 그리고 이혜훈이가 내게 상사인 상급 보좌관의 동향 보고도 지시했는데 난감해하자 나를 꼭 집어서 괴롭히기도 했다. 야, 이거 못된 감시시켰네요. 감시. 예, 그러면서 이혜훈이가 워낙 언론 보도에 민감했는데 정정보도 요청 등 대응을 의원 마음에 들 정도로 하지 못한 날에는 나 오늘 죽었다라는 공포심이 여러 번 들었다. 이재명 측은 그 이혜훈 측은 말이죠. 해당 의혹에 관한 문화일보 질의에 대해서 업무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 IQ 한 자리냐 등의 폭언 녹취가 나왔는데요. 이거 하나 갖고가 아니라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예,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야, 참 이거 기가 막히네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A4 용지로 집어 던진다는 거. 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는요.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
지명을 즉각 처리하라. 예.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지명 처리하라고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지금 공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훈의 폭언은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다. 예,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다.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빨리 잘라야죠. 예. 그래서 이혜훈에 대한 낙마 공세는 여당으로부터도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 당연하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배신 문제를 떠나서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후보다 직원에게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퍼붓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나라의 살림, 국정 예산을 맡길 수 있겠느냐. 즉각 처리하고 이재명은 인사 참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예,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청문회에서 가다 보자 했는데 제가 무슨 놈의 이런 인간을 갖다 청문회까지 가느냐. 사퇴 압박을 직접적으로 좀 빠르게 내놓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제가 이 논평을 통해 삼바했는데 오늘부터는 이 입장이 싹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당장 끌어내리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은요. 이은석이는 죄송합니다. 이혜훈이는 말이죠. 다 내려놓고 정계를 떠나라. 이 파국이 본인의 정치적 야유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거취를 무겁게 성찰하라. 그래서 정계를 떠나라. 정계 은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동훈이도 정계 은퇴하라. 그리고 이혜훈이도 정계 은퇴하라. 당연히 은퇴해야죠. 그리고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혜훈에게 드리는 마지막 요청이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성명. 국민 보시기에 더 심하고 민망한 사안이 많이 나오기 전에 이쯤에서 그만 내려놓으라. 공개 경로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혜훈이는요, 2014년도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데요? 해서 힘센 사람의 특권과 반칙과 횡포를 막아내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이혜훈이 정치하는 이유로 하면서 갑질 근절의 필요성도 강조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참 인간이라고 정말 이거는 장관 이런 거 이전에 이런 게 어떻게 인간이 다를 수고 우리를 괴롭히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인간을 실드를 치는 용산하면 이거 용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더 가열차게 이혜훈이를 끌어내려라. 이런 압박 여론을 올려놔야 용산도 정신 차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요. 재선의 대전 동구 장철민입니다. 이혜훈의 폭언을 듣고 제 가슴이 다 벌렁벌렁하다.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국민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자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다. 예, 그리고 이혜훈이는 즉시 사퇴하라. 그리고 이게 개인 의견인데 인사청문회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장철민 의원 용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혜훈에서 말이죠. 이혜훈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여당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진성준도 말이죠. 지금 계엄에 대한 이혜훈의 입장과 갑질 의혹을 꼼꼼히 점검해야 된다. 대통령 인사권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은 솔직히 잘한 인사는 생각은 별로 안 든다. 그리고 백혜련, 이 원내대표 출마자들입니다. 백혜련. 그 다음에 KBS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진성준은 YTN, 그리고 백혜련은 KBS. 청문회 과정에서 갑질, 내란과 관련한 사과의 진정성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는요, 일단 본인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 되는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이 구조적으로 개입되는 권력 비리가 아니다. 폭언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본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렇게 갈 문제의 영역이다. 아니 10년 다 된 얘기를 10년 다 된 갑질을 갖다가 지금 와서 사과한다는 게 그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장관 해먹으려고 사과할 뿐이 사과 흉내내를 내는 거죠. 사과쇼. 예. 그리고 박수현은요, 상황이 걱정스럽기는 하다. 청문회라는 공식 절차가 있기에 그 과정에서 옹호보다는 검증에 무게를 두고 임하겠다. 문제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검증? 예. 그러니까 그래도 박수현이는 좀 생각을 하네요.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거 옹호, 방어 웃기고 있는 거죠. 검증에 무게를 둬야 돼. 박정 같은 인간은 아직도 국회의장의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말이죠. 이혜훈이하고 언제부터 지들이 같은 정치를 했냐고. 예?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이해해주면 어떨까? 야, 이런 못된 인간 박지원이. 야, 이게
아니 이런 인간을 정확하게 박지원 이 인간도 말이죠. 그 당시 국정원장 청문회 때 온갖 거짓말로 둘러대고 별짓 다 했잖아요. 예? 이거 뭐 대학을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조차도 우리가 아직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강훈식은 말이죠. 본인의 정책적 비전과 철학이 검증될 것이다. 이 강훈식이도 말이죠. 김어준의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자, 강유정이도 김어준, 강훈식이도 김어준. 아니, 일반 방송은 다 언제 써먹으려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이재명은 말이죠. 도전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도전적. 그러니까 도전 딱 치고 나가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재명의 생각이다. 이게 이재명의 발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고하고 가겠다는 게 이재명의 생각이에요. 이재명의 마음. 자, 그래서 이재명은 말이죠. 일단 이 계엄에 관해서 사과한 내용의 보도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는 발탁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각을 잡탕이 아닌 무지개색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게 이재명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증이 좀 더 잘 돼서 이런 도전의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미 다 사과했는데 뭐 자꾸 따져. 그냥 뭐 내가 이제 도전하는 기분으로 그냥 참고 그냥 고하고 갈 거야. 무지개색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지금 무슨 애들 장난하듯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국민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재명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말이죠. 청문회 이전에 철회하자. 이런 철회 가능성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잖아요. 딱 선을 긋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보수 인사의 중용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냐? 딱 그랬더니 계속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약을 두고 사람을 찾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배신자들을 솎아내겠다는 것이죠. 찾아내겠다. 그리고 계엄과 대란 사태에 대한 명백한 선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배제해야 한다. 계엄과 내란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무지개 컬러를 완성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예. 그리고 강훈식 출마 솔직히 말하면 진짜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하고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산 수주와 관련해서는요. 그게 1, 2년치 물량은 윤곽이 나와 있고 거기서 최대한 수주를 많이 하는 게 목표다. 조만간 자신이 캐나다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로 방문할 것이다. 예. 그리고 무기 수출 UAE 성사천만 관련해서는 올해 UAE 대통령을 방한 계획도 잡혀 있고 머지않아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잘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